이 세상에 또 없을 로맨틱 가이가 너튜브에 올린 프로포즈 영상은 무려 1,5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리즈에 사는 닐 브로드벤트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스텔라에게 청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의 전 과정을 직접 영상에 담는데요. 와, 아유, 그렇죠. 저런 거 뿌려줘야죠. 네. 야, 양초가 밝혀야 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행복하게 올라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좋죠. 보니까 고전이 왜 고전인가. 그럼요. 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근데 저것만 가지고 1,500만 뷰를 기록하기는 아직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 바로 이 하트 모양의 로맨틱한 편지입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스텔라. 그런. 또 그런 데는 또 여기서 왜 뭐야? 그런 데가 나오지? 자, 오늘 제일 무서운 말은 그런 데입니다. This is the big question I'm asking you. Help me help. 뭐 여기서 일반적인 전개라면 Will you marry me?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야 되겠죠. 편지를 더 읽어내려간 여자친구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표정 별로 벌써 안 좋아. 벌써 안 좋아. 진짜 살벌한데. 와, 표정 왜 저래? 그냥 헤어져 정도의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어진 그의 질문. Kiss Thomas Rowe.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의 얼어붙은 표정을 보고 통쾌한 표정으로 쌩 하고 집을 나가는 남자친구. 애초에 이 남자에게 달콤한 청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닐은 실제로 청혼을 앞두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토마스 루는 그녀의 내연남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네. 좀 그렇다. 뭐 저렇게까지 노력을 들여서. 아, 저렇게까지 복수를 할 필요가 네. 있느냐? 아, 지금 저희 여자분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둘 다 이상해. 솔직히 아, 둘 둘 다 다 이상한 것 이상하다.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2017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이 미처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가린 채 갑자기 식장을 빠져나간 신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싱가포르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로 알려진 익명의 남자는요.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지만 언제부턴가 여자친구가 좀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여자친구의 뒤를 밟고 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의뢰를 받고 수개월간 치밀하게 감시한 사설 탐정. 여자친구가 야심한 밤에 다른 남성과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 맙니다. 냄새가 나죠, 뭐. 신하영 씨, 좀 이건 빼박이죠, 뭐, 빼박. 그죠, 빼박이죠. 네. 아, 호텔은 빼박입니까? 그쵸. 아, 조식 약속 못 잡아요? 조식 다른 데서 드세요. 조식 다른 데서 드세요. 식당도 많은데 굳이 왜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 미슐랭 가이드래. 정말 명쾌한 답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결혼식은 고작 몇 주 뒤. 과연 이 남자의 결정은? 결혼식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장 곳곳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 영상들이 펼쳐졌죠. 잔인하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커플의 다정한 한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예비 신부와 낯선 남성이 호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전 하객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맙니다. 최고로 망신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네요. 그래도 너무 영화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그래서 신부가 얼굴을 가린 채 결혼식장에서 그대로 달아나버린 겁니다. 자,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6위 공개합니다. 신! 적응했네. 적응했어. 적응했어. 빌보드의 음원 깡패이자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리한나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던 크리스 브라운인데요. 2007년 크리스 브라운과 리한나는 한 시상식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를 인정하며 2008년 할리우드 공식 닭살 커플이 됐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2009년 이 둘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G 어워드 합동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거 뭐야? 이 여자랑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네가 내 와이프라도 돼? 나 좀 내버려 둬!
어? 난 프리하고 싶어. 프리! 그만해! 갑자기 무슨 아저씨 발성을 하고 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발성이야? 리한나가 그만 크리스 브라운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운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보고만 겁니다. 아이고야야야. 초반엔 언쟁이 오가다가 점점 싸움이 번졌고요. 크리스 브라운은 무지막지한 폭행까지 아유, 진짜. 행세하고 맙니다. 에이. 대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 에이 못났다 못났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네.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때려? 이 일로 리한나 소속사 대표 제이지는 크리스 브라운, 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독서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환장 연애의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어허.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죠? 하지만 그럼요.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은 고작 단 3주 만에 마이애미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남남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빠빠이. 마이애미에 갔다가 응.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남을 선언해요. 또 싸웠나? 빠빠이.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남과 이별을 정말 밥 먹듯이 반복하며 심지어는 비밀 결혼식까지 계획한 두 사람. 그런데 크리스 브라운이 또 바람을 피우자 결국 또 결별. 그리고 2014년에 서로 다른 애인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일단 이 환장 연애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과거를 볼 때 이게 막이 완전히 내려간 건지 잠깐 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이거든요. 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동료로 만난 아도니스와 맥길리온. 하니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곧 카리브 섬에 가서 예쁘게 살자. 달링은 너무 스윗해. 스윗해. 아도니스 나도 사랑해. 아, 진짜 싫다. 신하영 씨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사이에 예쁜 베이비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 이거 좋네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하네. 자, 여자친구 맥길리온은 출산 준비를 위해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아도니스는 비자가 거부돼서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남자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하 끝에 예쁜 아들 디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축복을 받던 그때 맥길리온 사진 봐봐. 너 애기 낳느라 머리 다 빠질 때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뭐야? 결혼했다고? 뭐야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맥길리온의 친구가 얼굴책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 속엔 정말로 남자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닮은 사람이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생사를 오가며 아기를 낳을 때 남자친구, 아니 이 아버지라는 작전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공일이냐? 자, 미친 거지. 저기 방송을 하세요. 이게 지금 뭐 개모임 나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시고. 예. 너무 몰입을 해갖고. 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에게도 카리브 섬에서 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맥길리온한테도 했던 말이죠. 거기 멘트가 똑같네. 고정 멘트네 고정 멘트. 꼭 똑같아. 2015년 미국 최대 검색 포털 G사의 올해 최다 검색어, 바로 전 농구 스타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춰 토탈 패키지라고 불린 라마 오덤. 그러나 이 찬란한 수식어의 주인공은 사랑과 함께 처참히 추락하고 맙니다. 자, 그 시작은 2009년 9월 그의 결혼 발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10여 년간 그의 곁을 지킨 일반인 여자친구 리자 모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라마 오덤의 결혼 상대는 바로 할리우드의 악동 킴 카다시안의 여동생 클로이 카다시안이었습니다. 야 대박. 둘만의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결혼한 뒤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3년 12월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친부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였고요. 자, 한편 라마 오덤도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성들과 불륜설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아내 클로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데요. 정말 뭐 이거는 둘 다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자, 그런데요. 그냥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라마 오덤은 끝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약물 복용,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각종 추문에 휩싸였고요. 스타 플레이어로서도 그 어떤 활약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미국 라스베가스 성매매업소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클로에가 병원에 달려옵니다. 진짜?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라마 오덤의 곁에서 직접 병간호를 한 그녀. 주변에서 에이, 결국 다시 합치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은 공, 사는 사. 클로에는 그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이혼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요. 반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던 라마 오덤은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어. 받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 폭격까지 날리고 맙니다. 2002년 한 대학생이 쓴 자서전이 일본에서 약 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체불만족. 저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오토다케 히로타다였는데요. 완전 유명했죠.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은 저서인 오체불만족을 통해서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삶의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오토다케 히로타다. 그런데 2016년 일본 유명 주간지인 슈간신비의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됩니다. 오토다케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에 20대 후반의 여성과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일심동체야. 암만. 일심동체. 난 당신과 있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향한 곳은 유명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와 튀니지 등이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일주하듯 사랑의 불장난을 벌였고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른 일본인 남성을 대동해 불륜이 아닌 것처럼 위장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닌 무려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몰랐어요? 아, 이제 너무 열받는 게 네. 저렇게 좀 희망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렇게 부도덕한 걸 보면은 저번에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너무 거지. 화나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지. 이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깊은 분노를 느꼈고요.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도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고요. 결국 그해 9월 이혼 발표까지 하고 맙니다. 미국의 유일한 성매매 합법 도시인 네바다주. 그런데 2018년 1월 한 성매매 사이트에 정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뭐 지난달이네. 바로 자신의 순결을 팔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이 글을 올린 이는 23살의 벨리 깁슨. 영국의 유명 대중지에선 아예 그녀의 사연을 기사로까지 다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런 쇼킹한 글을 올리게 된 이유, 바로 사랑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일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까지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9살이 되던 해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첫사랑에 빠져버린 베일리. 그리고 저기 나 있잖아. 결혼 전까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고 싶어. 지켜줄 수 있지? I'm not your boyfriend. I'm not your boyfriend. He's your 이쪽이에요? boyfriend. 헷갈려. I'm 어디야? sorry. I'm sorry.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역시 그녀의 뜻을 존중해주며 함께 플라토닉 러브를 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2017년 그녀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날도 아닌 무려 밸런타인데이에 전 여자친구를 만났고 자신 몰래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사랑했기에 이별 대신 용서를 택했던 그녀.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 상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일리의 남자친구는 재결합을 위한 커플 상담을 받으면서도 전 여친 한술 더 떠서 새 여친까지 사귀며 정말 다채롭게 버라이어티하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말 이제는 수습 불가한 충격을 받은 베일리.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제 순결을 팝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뭐 베일리 같은 상황이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잘 됐다, 뭐 네 짝이 아니었어 해도 안 들린다. 안 들려, 안 그러니까 들려. 저렇게 하는 거지. 들리게 그게 언니가 안 좀 들려. 얘기해봐. 오케이, he's not worth it. 걔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He's so not worth it. 아, 맞았어. 아 열받잖아. 갑자기 마더파더 젠틀맨 하면 어떡해. 열받잖아. 2015년 9월 강릉의 한 리조트.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다정한 모습으로 대기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비 신부가 짐가방을 챙겨 내려오더니 황급히 택시를 타고 자취를 감추어버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신부 측 하객석이 텅 빈 걸 발견하고 마는데요. 자,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는 예물 비용 1,200여만 원, 결혼 비용 약 1,800만 원에 또 남편 고 씨의 계좌에 있던 돈까지 무려 약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몽땅 들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결국 신랑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가짜예요. 자, 지금 막 떠오르는 영화 있죠? 응. 영화 화차.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예? 그 영화 보면서도 저런 일이 있겠어. 실화냐.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일단 1년 전 12월 경남 거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을 32의 기간제 교사로 소개한 신 씨. 자, 비록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부산에서 큰 호텔을 운영하는 양부모님을 만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가정사까지 털어놓은 그녀. 자, 고 씨는 40살이 되어서 찾아온 사랑인데다 자신에게 어려운 이야기까지 꺼내준 그녀에게 조금씩 사랑을 느꼈고요.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거 3개월이 지날 무렵 오빠, 나 임신했어. 쌍둥이래. 그리고 두 사람은 그해 9월 결혼식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 자,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그녀의 실체. 32이라고 속였던 그녀 실제 나이는 만 42세였고요. 이름도 가명, 또 기간제 교사도 역시나 거짓말. 그리고 밝힌 적 없는 이혼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명 꽃뱀으로 불리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아유,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된다. 웬일이니. 중국 허난성 양저우에 사는 왕. 자,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샤오민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마친 3일 뒤 아내 샤오민이 돌연 사라져버리고만. 게다가 결혼 폐물과 또 집에 있던 현금까지 몽땅 가지고 떠나버리는 건데요. 3일 만에. 이거는 정말 중국판 화차네요. 네, 계획적인 거죠, 비슷해 이거. 보이죠? 네. 아마 좀 아까하고 너무 똑같은 기사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전개가 될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아니, 기다리고 어떻게 더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여기 경찰서인데요. 혹시 샤오민 씨 아십니까? 영문을 몰라 경찰서에 달려간 남편 왕.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한 남자가 앉아있는 에이, 설마. 자신의 아내 샤오민이 알고 보니 성별이 남자였던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감쪽같이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가짜 임신까지 한 건지 말이 안 되는데.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만 남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는 이해 안 가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당한 남자만 왕 이외에도 11명이 있습니다. 아유, 진짜 어이없다. 도대체 무슨 술을 먹인 겁니까? 네? 아니 무슨 술을 먹길래 술 맞아요? 어떠한 절차를 지고 맞대요. 나타난 거예요? 술 맞아요? 뭐 탄 거 같은데. 그래 뭐 탄 거 아니야? 네. 1997년 일본 골든 디스크 시상식 뉴 아티스트 상 수상. 발매한 앨범마다 밀리언셀러 등급. 90년대 그야말로 일본 열도를 뒤흔든 원조 걸그룹 스피드. 그런데 돌아오지 마. 이 나쁜 엑스. 걸그룹의 배신이다. 당장 은퇴하라! 일본의 원조 요정돌이었던 스피드가 일본인들의 몰매를 맞으며 추락하고 맙니다. 걸그룹 스피드의 멤버 중 가장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했던 이마이 에리코는 2004년 록밴드 이나고 라이더의 보컬 쇼고와 결혼했고요.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에겐 청각장애가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결혼 3년 만인 2007년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홀로 씩씩하게 아이를 키웠고요. 일본의 대표 싱글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변신,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정계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마이가 두 자녀를 둔 유부남, 전 고베시 의원인 하시모토 켄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공개된 뒤에도 자정까지 함께 연설문을 작성했을 뿐이에요. 좋은 감정을 느낀 건 맞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아 여론을 더욱 분노에 휩싸이게 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내 아이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어. 이마이에겐 무려 3년간 동거를 하며 아들까지 돌봐준 남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들의 무한 지지를 받던 싱글맘 국회의원 이마이 에리코는요. 특히 주부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며 국회의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원조 요정돌 스피드의 명성에 먹칠 똥칠하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산 멤버는 이마이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했어? 스피드의 멤버 중에서도 비주얼 센터로 안방 극장까지 점령해 배우로서도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우에하라 타카코. 2004년 힙합 그룹 출신의 가수 텐과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남편 텐이 돌연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 뒤로 3년이 흐른 지난해 8월 텐의 유서가 공개되며 충격적인 자살의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서에는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대신 다음엔 날 배신하지 마. 나 소름 돋았어. 그렇습니다. 아내 우에하라가 남편 텐을 두고 드라마 꽃보다 남자 F4의 멤버로 유명한 유부남 배우 아베 츠요 씨와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유서가 공개되자 우에하라는 전 국민에게 맹비난을 받게 됐고요. 결국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게 됐는데요. 나 스스로가 떳떳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망치는 사랑.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7년 12월 인도 테랑가나주의 나가르 쿠르놀 마을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자, 그녀의 이름은 스와티 레디.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에이그. 자, 직장 동료였던 라제쉬 아자콜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건데요. 자, 그런데 그만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이 불륜 남녀는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하는데요. 어머나.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아내 스와티. 그리고 그에게 마취제를 주서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의식을 잃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내 내연남 라제쉬가 남편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내려칩니다. 아우 참네. 아우. 자, 그렇게 남편을 살해한 두 사람. 곧장 다음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내연남 라제쉬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그 이유는요. 일부러 얼굴에 화상을 입혀 죽은 남자가 남편인지 내연남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 아들의 입원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스와티는 아주 뻔뻔하게도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남편을 공격하더니 염산을 뿌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고요. 가족들의 성형 수술비에 쓰라고 건넨 50만 루피, 우리 돈 약 800만 원까지 받아 챙겨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 범죄란 없는 법. 아니 아들, 왜 양고기 수프를 안 먹니?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자, 평소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던 아들이 환자식으로 나온 양고기 수프를 손도 대지 않았고요. 자,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한 것까지 알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게 지문 조회를 요청, 그리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결국 아내 스와티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두 사람의 범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엽기다. 1990년 5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 집안에서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던 말렌 워런. 누군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새한 얼굴에 피에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읽고 이 피에로는 자신이 가져온 꽃과 풍선 바구니를 아무 말 없이 말렌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피에로가 갑자기 총을 꺼내 들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마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건 살해된 말렌의 남편 마이클,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쉴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기소할 만한 물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국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누구죠? 바로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쉴라였습니다. 정말 그 그때 여자였어요?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았던 거죠. 네. 2014년부터 당시 증거품에 남겨진 DNA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범인이 썼던 가발 안에서 용의자 쉴라의 DNA를 검출해낸 겁니다. 자, 이런데 말이죠.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또 있어요? 죽은 말렌의 남편 마이클과 용의자로 밝혀진 쉴라가 현재 부부 관계였던 겁니다. 아, 정말 부인을 죽이고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남편 마이클은 난 쉴라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말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된 쉴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억울하게 죽은 말렌이 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묘한 아우라를 내뿜는 이 남자의 사진은요. 미국의 유명 톱 모델이 아니라 머그샷. 즉 경찰이 범죄자 얼굴을 기록용으로 찍은 그 머그샷인데요. 아니 가끔 가다가 되게 유명인들이 어이없이 체포돼가지고 머그샷 공개되는 적이 있었잖아요. 흉한 네. 머그샷들이 나오죠. 아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죠. 네. 로다주가 옛날에 사고 많이 쳤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샷 찍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진 속의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믹스. 지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에서 소총, 실탄 등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죄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의 머그샷이 올라오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0만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모델 유망주들이 소속돼 있는 한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구제해주겠어. 우리 매니지먼트와 계약합시다. 이렇게 감옥에 있던 제레미에게 모델을 제안. 뭐 본인은 손해볼 거 없잖아. 없죠. 그렇죠. 네. 한편 제레미의 모델 계약을 그 누구보다 기뻐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멜리사 믹스. 간호사인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자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일과 가사 그리고 두 아들을 더 살뜰히 챙겼고요. 또 매주 남편 제레미를 찾아가서 옥바라지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참 이렇게 성실한 아내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아내가 너무 착한데. 자, 그리고 제레미는요. 2016년에 출소하자마자 명품 브랜드의 모델, 또 쇼에도 오르며 신예 모델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몸 봐.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모델이네. 그런데 거봐. 이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도 해외 스케줄이 있어. 그리고 일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어? 잦은 해외 일정을 핑계로 가족에게 무관심해진 남편. 아내 멜리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익명으로 그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사진은 남편 제레미가 낯선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에이, 나쁜 놈아. 아유, 진짜 저 천에 몹쓸 놈 저거. 아유,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알고 보니 제레미는 가족을 배신하고 영국의 유명 스파 브랜드의 상속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현재 조강지처였던 멜리사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혼 소송 중에 뱃속의 아이를 유산했다고. 아유. 처벌받아야 될 것 같아, 저런 사람. 다시 좀 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배신으로 얻은 행복, 단언컨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And recently I found out that my wife's been cheating on me. Yeah, I caught her meeting a guy only a few blocks from my home. 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18년째를 맡고 있는 존과 도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행동에 부쩍 수상함을 느낀 존. 갑자기 야근을 한다며 밤 늦게 들어오거나 휴일마저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자, 결국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 드론으로요? 아, 드론을 띄웠군요. 야, 드론으로 뭐 저기 미행시켰나요? 그 드론이 소리가 많이 큰데?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높이 띄운 거예요. 자, 무려 400피트, 약 122m 공중에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천천히 따라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 남편이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감시하고 자기가 바람핀 거야. 아내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아내가 오나 안 오나. 그 맞지? 자, 과연 아내는 바람을 피웠을까요? 자, 아내는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한 대의 차가 아내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곧 차에 다가가서 운전석 안에 고개를 쓱 들입니다. 아이고. 길 물어봤겠어요? 길을 물었는데 누가 머리를 넣어? 결국 드론 카메라로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 존은 근데 이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아내 불륜이나 뭐 잡으려고 드론을 쏜 거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긴 하네요. 그죠? 예.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친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에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의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골인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아휴.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 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고 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코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야.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진짜?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우린 배신하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저 콜린 퍼스 형이랑 소주 한잔 하고 싶네.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새 동료.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 그리고 싱글남 실베스타 음웬드와와 엘리아 키마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싱글남 실베스터와 엘리아가 여직원 A씨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두 남자를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네가 포기해. 그렇게 이 용광로 같은 두 남자의 사랑은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안 당한 남자는 뭐 슬프지만 네. 뭐 잠시 슬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삼각관계의 주인공인 A씨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도 대 50일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어렵다. 선택 불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사이를 옆에서 쭉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울 때마다 중재했던 아드하라 압둘라만 경찰. 그런데 이 압둘라만 경찰이 싸움을 종결시킬 막장급 솔로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계속 싸우지 말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아요. 바로 셋이 같이 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미친 사랑에 눈이 먼 세 사람은 따가운 눈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남편은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막장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법, 무조건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무조건 딱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고요. 게다가 세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하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네, 대단하다. 금슬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에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 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에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처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장작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불임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넋이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느 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 오는 7월 지방선거를 앞둔 멕시코에서는요, 최근 크고 작은 정치 테러들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1일 미초아칸주의 주의원 후보로 나선 차세대 여성 정치인, 올해 25살의 마리벨 바라스 코르테스. 그런데 그녀가 차 안에서 그만 숨진 채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부검 결과 코르테스가 수차례 흉기에 찔리고 둔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들 모두 그녀의 죽음을 정치적 테러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살인 청부업자 2명이 검거됐는데요. 아, 이거 진짜 정치 테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사람은 바로 본인 코르테스였던 겁니다. 뭔 소리야 또?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연애를 시작한 여성 정치인 코르테스는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내 눈앞에서 없애주세요. 결국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1만 페소, 약 56만 원과 자신의 차를 수고비로 주며 정말 해서는 안 될 살인 청부를 지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들은 의뢰받은 일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갖고 왔는데요. 아, 이 봉투 안에 처리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봐도 되죠? 잠깐. 뭐가 이렇게 가벼워? 아, 어디서 개X야? 누굴 바보로 알아? 코르테스가 화가 잔뜩 난 이유. 청부업자들이 갖고 온 큰 비닐봉지 안에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1000뭉치가 한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정치인 코르테스와 살인 청부업자 2명은 서로 치고받는 큰 싸움을 벌이게 됐고요. 어머. 이 상황에서 살인 청부업자는 그만 코르테스를 살해한 겁니다. 무슨 최악의 결과네요, 진짜. 사랑에 눈이 멀어 무고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코르테스. 하지만 결국 재궤에 넘어가 최후를 맞이하게 된 막장 치정극이었습니다.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무자비하게 찔려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4아이의 엄마였던 사이마 칸. 아니, 뭐 내 아이의 엄마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인가요?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원한 받을 일이 있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사이마 칸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그 비극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해. 와이프 있어. 아주 들킬까 봐 무섭지? 언니야 나야? 아, 이거 뭐야. 자, 슬슬 냄새나죠? 아, 이거 뭐야. 냄새나죠? 자매. 언니 사이마 칸의 동생 사바 칸과 형부 히피즈 리마는 무려 4년간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바 칸은 결국 형부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결국 저 세상으로 보낸 동생. 게다가 나 이제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우리는 없던 일로 하자. 언니는 리만의 아이도 낳고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가만 안 둬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 더 충격적인데 언니 배신해놓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악마죠, 악마. 그리고 2016년 5월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사바칸. 언니, 애가 엄마만 찾는다. 엄청 우네. 얼른 들어와. 동생 말을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언니. 그런데 그때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흉기를 들고 있는 동생. 미친 사랑에 눈이 먼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에게 칼부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들에겐 뻔뻔하게 눈물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동생. 그녀를 수상하게 여겨 집을 수색한 끝에 동생 사바의 방에서 흉기를 찾게 되면서요. 그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감옥에서도 동생의 집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7일 중국 스촨성 다저우시 다주현의 인민법원. 한 부부가 제출한 이혼 조정 서류를 검토한 판사 러 씨는 부부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난 이 이혼 절대 인정 못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이혼 서류에 지금 저 뭐 지장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다 찍혀 있잖아요. 찍혀 있죠. 근데 홧김에 찍었나? 이거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허가한 판사 러시는 우 씨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우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판사가 법원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이 바뀌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봤다면서요. 판사 봤습니다. 아니, 설마 네. 남편이 연기자를 하나 데려갔나요? 연기자? 쌍둥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부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그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우 씨는 남편에게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요. 우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고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 씨야. 내 아내인 척 해주면 대가는 충분히 치를게. 가짜 아내를 섭외. 아내 대신 가짜 아내를 데리고 법원에 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지만 이게 진짜 맞네. 황당하다, 아니, 정말. 이거는 아니 아까 웃긴 건 판사가 봤다면서요. 그렇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허. 법원인데? 그 신분 확인 같은 거 철저히 할 또 텐데. 사진도 있을 텐데? 당시 남편이 섭외한 가짜 아내는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고는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판사 러시는 가짜 아내가 내민 휴대폰 속 우 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만 보고 와. 그녀를 우 씨로 믿었고요. 곧바로 이혼을 허가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잠깐 마스크 내려가지고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판사 러시는요. 지난해 12월 징계성 전보 조치를 받았고요. 이혼 서류를 조작한 남편과 가짜 아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우 씨는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여자분이 있고 아기가 있고 남자가 생긴 5명이 있네요. 누가 남편이에요? 자, 2013년도에 촬영한 이 사진 속 여성은 인도 북부 데라둔의 한 마을에 사는 당시 21살 여성 라조 베르마인데요. 사진 속의 남성들은 누구니? 구디유 여보 어서 와서 밥 먹어요. 바이주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사진 속 5명의 남성 모두 다 라조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남편이야 오남편? 저 사람이 뭐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5명의 남편인 그러니까 뭐 거예요? 엑스 허즈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된 남편이 5분이라는 거예요. 현 허즈번드 5명.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또 자, 충격적인 반전. 바로 라조의 저 5 남편들은요. 피를 나는 친형제들입니다. 참 생소하다. 문화 차이인가요? 네. 아니 근데 1차 다부제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해요. 그죠? 1차 다부제가 합법이에요? 네, 인도에서는 1956년도부터 중혼이 금지됐는데요. 따라서 라조의 결혼은 인도 내에서도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1차 다부제, 그것도 형제 1처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마을의 오랜 관습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마을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해 재산을 지키는 형제 1처제가 자리 잡은 겁니다. 아 이게 뭐 이게 문화니까 문화의 문화적 일부니까 상대성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평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평가할 수는 없죠. 제가 평가하는 것조차도 저의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21세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이 가족들은요. 저희는 행복하고 평범한 대가족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삼형제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전 다른 여자들보다 최소 5배 이상 사랑받는 여자라고요?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2012년 중국 펑씨 부부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 남편 지엔 펑의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펑씨의 아내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펑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여자 쪽이 남자 쪽에게 위자료를 저렇게 많이 지급하는 예는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바람을 폈거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사실 남편 펑씨는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넌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예쁜 아내, 곧 태어난 아이까지. 부럽다, 부러워. 나처럼 행복한 남자가 또 있을까? 아이가 우리 아내 반만 닮아도 양귀비 저리 가랄 경국지색이지.
미모의 아내와 결혼한 펑 씨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날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맞아? 우리는 하나도 안 닮고 이거 너무너무 못생겼잖아. 이에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내가 바람핀 거야 진짜로? 안 닮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신생아 보면은 난 잘 모르겠던데 이게 뭘 닮은 건지 못 닮은 건지. 사실 신생아 아이 보고 이게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신생아 아이 얼굴. 밝혀진 충격적인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99.9%로 펑 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 뭐야? 아 그러면 저거 의심하고 저거 유전자 검사한 거가 사실 여자한테 되게 기분 나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 나온 뒤 펑 씨 아내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99.9%라면서요. 아이가 못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사실은 이게 진짜 나야. 아, 동일인 맞습니까? 그녀는 결혼 전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감행,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미모를 지니게 된 후 펑 씨를 만나 결혼했고요. 결혼 후에도 성형 사실을 숨겼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어쩔 수 없이 성형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들여다보면 씁쓸한 게 그 남편은 아내의 바뀐 외모를 좋아했던 거죠. 이걸 중국 법원이 이걸 이혼 사유라고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불법도 아니고. 사랑이 뭔지.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얀은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얀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개인적인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얀은요, 아내와 부부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전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미국에 거주하던 18년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갖은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2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 중혼이네, 중혼.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납니다.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 차린 것도 대박이네요. 지금 오다 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의 이중 생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2014년 1월 인도 뭄바이 법정에선 남성 A씨가 판사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말 한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내 때문에 전 매일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요. A씨는 아내 B씨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아내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약 2년 전인 2012년 4월에 아내와 결혼한 A씨. 처음엔 여느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니, 나 샤워하고 올게. 오늘도? 자기야,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리얼한데? 연기 많이 들었어요. 매일 밤을 뜨겁게 불태우느라 살이 쪽쪽 빠져나갔던 남편 A씨. 남편이 밤새워 일하고 퇴근해서 겨우 눈 좀 붙이려 해도 자기야, 이거 좀 먹어봐. 이게 뭔데? 당연히 몸에 좋은 거지. 이거 먹고 오늘 밤 힘 좀 쓰라고. 파이팅! 오늘도? 제발 하루라도 좀 쉬자.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제 두 기자님도 사연 속의 남편의 마음을 공감을 하시는지. 아직은 아닙니다. 공감은 안 되죠. 공감은 안 되는데 저런 얘기를 듣긴 들어요. 저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이제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돼요. 생각보다. 눈시울이 좀 붉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내는 또 근데 이게 결국 사랑하니까. 맞아요. 원하니까. 이게 이혼 소송까지가. 이게 그걸로 이혼을 해야 되나. 그냥 부탁해서 말로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내 B씨의 뜨거운 욕망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 A씨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많이 아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자기야, 의사 선생님이 퇴원할 때까지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남편이 부부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아내 B 씨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어쨌든 이거는 합의하에 치러지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남편이 몸 상태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데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했다? 이건 아니죠. 둘이 원할 때 해야죠. 결국 아내의 성욕과 학대에 지친 A 씨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A 씨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중요한 게 배려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봐야죠. 맹장님 좀 너무하죠. 2006년 3월 멕시코 유카탄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경찰이죠? 큰일 났어요. 이웃집에서 테러가 벌어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마을 주민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서 폭탄이 터진 거야? 뭐 범죄 집단은 모르겠지만 가정집을 누가 그렇게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답니까? 놀랍게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요, 다름 아닌 집주인이었습니다. 남편 후안 에스피노사와 아내 이르마 콘트레라스 부부였습니다. 한때는 너 없이 못 살아 사랑했던 이들은 어느 순간 너 때문에 못 살아로 태세 전환하며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킬러 부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처럼 서로를 정말로 죽이려는 듯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하긴 그 정도 됐으니까 이웃집에서 테러라고 신고했겠지. 진짜 오죽하면 테러라고 그랬겠어.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살벌한 부부싸움을 벌였는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남편 후안과 아내 이르마는 보통의 부부처럼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누가 할 소린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끝장내자. 당신 어깨 맞추고 죽을게, 자기야. 아직 살아있어? 자기야? 그동안 부부싸움으로 갈등에 골이 깊어진 나머지 이들에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마치 영화처럼 피 튀기는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서로 총을 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사제폭탄까지 투척. 야, 그게 왜 집에 있었대? 사제폭탄을 왜 갖고 있어? 왜 갖고 있었던 거야? 살벌한 부부싸움 끝에 결국 집안에서 폭탄이 펑! 큰 폭발음과 함께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이르마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남편 후안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살벌한 부부싸움은 멕시코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부부라고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근데 와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막 집안에서 폭탄 터뜨리고. 이 두 분 어떻게 화해는 됐습니까? 남편의 몸이 멀쩡하다니 유감이네요. 도저히 저런 여자는 못 살아요. 아내가 화상을 입었다니 참 기쁘네요. 라며 끝까지 서로를 향해 죽일 듯이 비아냥댔는데요. 과연 이들 부부는 화해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 영국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의 명곡이죠. 1973년 발표곡 NG의 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뮤즈가 있었다면 이게 어떤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롤링스톤즈 멤버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NG는요. 연인을 떠나보낸 슬픈 가사와 믹 제거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 제 실제 사랑 경험을 담았습니다. NG의 뮤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G가 데이비 보이 아내 안젤라라고 그러는데?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데이비 보이의 아내 안젤라를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NG라고 비난하며 희대 불륜녀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이비 보이와 안젤라 부부는 물론 믹 제거 역시 소문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1990년. 10년 전 데이빗 보이와 이혼한 안젤라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믹 제거가 사랑한 엔지는 제가 아닙니다. 엔지는 제 전 남편 데이비드였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동성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믹 제거가 데이빗 보이를 엔지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 모멸감도 느껴지고. 모멸감 느끼는데 그 엔지가 나라고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두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 아들을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1980년 데이빗 보이와 이혼하며 그에게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년간 믹 제거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젤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던 것이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 인 줄 알았으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국 락 전설들의 삼각 로맨스. 그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 지난 4월 말 미국 켄터키 해로즈버그에 사는 31살의 여성 에리카 퀴글과 60세 남성 제프 퀴글. 이 부부의 결혼 스토리가 공개되자 할말한 살다 살다 별 부부를 다 보겠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이 차 때문에 29살이면 뭐 많긴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의 나이 차이보다 누리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에리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토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리카 인사해. 이분은 내 새 아버지 제프야. 전 남편의 실제 아버지보단 낫네요.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에리카가 출산 후 한 메이크업 회사에 취직하며 당시 남편 저스틴과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부 시아버지 제프가 주최한 자동차 쇼에 패션 모델링 대회에 참가한 에리카. 그리고 에리카 오늘 모델링 너무 멋지던걸? 제프 고마워요. 근데 저스틴은 내가 일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며느리 에리카는 시아버지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에리카의 가슴 한켠에는 제프를 향한 러브, 사랑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 에로 부인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했고요. 얼마 안 돼 에리카 역시 저스틴과 이혼. 이후 에리카와 제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정식 교제를 시작.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일단 관계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서 뭐 문제는 전혀 없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없죠. 그래도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의 시선을 고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부의 세계. 에리카의 전 남편이자 제프의 전 아들이었던 저스틴은요. 전 새 아버지와 전 아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So cool. 다 행복했는데요. 세 사람 다 행복하네요. 해피엔딩인데? 그럼 됐죠 뭐. 모두 행복해요. 됐어요. 100년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도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2017년 인도 라자스탄주의 법원에선 정말 이례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쌍기타의 손을 들어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어떤 이혼 사유길래 이혼이 힘들다는 인도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하고 그럽니까? 쌍기타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건 그녀의 남편이 결혼 전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뭘 안 지켰지? 여보,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줄 거죠? 그거 알았다니까. 귀찮게 진짜. 화장실이 없어?
아니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준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인도에서는요. 힌두교 교리에 따라 인간의 배변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 집안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인도인들의 절반가량이 집에 아예 화장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야, 그래요? 쌍기타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질 때까지 참았다가 밖에서 볼일을 보거나 화장실이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그녀가 남편에게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자 아, 다른 사람들도 다 밖에서 보는데 왜 유난이야? 라며 남편은 아내 쌍기타의 요구를 무시했죠. 이에 약 5년간 수치심을 참아온 그녀는 대폭발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2년 뒤 2017년 인도 법원은 술, 담배를 살 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위한 화장실 설치는 왜 소극적입니까? 라며 쌍기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쌍기타의 이야기는요. 2017년 개봉한 영화 토일렛 러브스토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일렛이야? 영화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리고 다행히도 인도 정부에서도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인도 전역에 화장실 1억 개 이상을 보급하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실시. 차츰 화장실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뭐 특히 뭐 남자 여자마다 상관없겠지만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그 밖에서 이렇게 용변 본다는 게. 아, 이거 위생상도 안 좋고 전염병 창궐할 때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죠. 또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멕시코 바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의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답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 영국 사우스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살?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끔찍하다. 소녀볼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지.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2017년 3월 멕시코 오악사카 도시의 주요 진입로 5개 광고판에 등장한 한 광고. 저게 뭐예요? 뭐 저런 거는 일반적인 광고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모델이 있고 또 내용이 있고. 조라가 뭘까요? 조라가 브랜드 이름인가? 자, 단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광고판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욕이야. 사진 속의 여성의 실명은 물론 SNS 주소와 직장 주소까지 공개돼 있었습니다. 내연녀 뭐 이런 거, 상간녀 이렇게 하하.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사연 이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전국적으로 망신 좀 당해봐라. 여러분, 좌표 찍어드렸어요. 화력을 모아주세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신상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의 광고판에 떡하니 게재한 것입니다. 광고에는 해시태그 쉬운 여자, 해시태그 가정 파괴범이라는 노골적인 해시태그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분노에는 누구나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또 더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나라라면 이제 모욕죄, 본인이 범죄자가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광고가 화제가 되자 당국은 당장 광고를 철수하도록 지시.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간의 문제를 왜 정부가 중재하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악사카주는요, 해당 광고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젠더 폭력 행위이므로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끝내 광고는 누리꾼들의 항의에도 다시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자, 광고 속의 불륜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 오악사카주 여성부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게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이 파괴된 여성도, 그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른 여성도,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 전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2018년 영국, 2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올리버와 아멜리아 부부는 몇 년간 지속된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쿨하게
이혼 도장도 찍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아하,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뭐 22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면은 이게 정리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게. 네. 아무래도 근데 돈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돈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재산 분할. 당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은 런던에 있는 주택 등이었는데요. 일단 이들 부부는 60만 파운드, 한화약 9억 2천만 원의 런던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동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소송에 돌입. 에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하며 피 튀기는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벌써 진흙탕 냄새 나죠. 네. 단돈 1펜이라도 더 갖기 위한, 단돈 1펜이라도 더 주지 않기 위한 부부의 살벌한 싸움. 그 집은 제가 돈을 벌어서 산 거라고요. 그동안 그 주택을 관리한 저였어요. 이 사람은 집을 사놓고 단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총 13번의 법원 청문회, 5번의 재판을 거치며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딱 그냥 절반인데, 그냥 깔끔하게 절반인데 다른가 보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알아봤어요. 프로그램으로 배웠어요, 저도. 아, 그래. 그러면 전문가니까 우리 중에는 누가 승자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는 저쪽으로. 아, 그건 이제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남편도 아내도 아닌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만 돈 벌었네. 그래, 아까 그 씁쓸한 거예요. 수익료 많이 나왔구나. 로펌이 최후의 승자가 된 이유. 두 사람은 2년이나 이어진 소송으로 공동 자산 대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아이고. 그 결과 두 사람에게 남은 자산은 고작 10,000파운드, 약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9억 원 어디 갔어? 통장 잔고를 확인한 두 사람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부부의 공동 자산은 고용한 변호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 버린 뒤였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한 판사는 두 사람이 오랫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관계가 깨졌고 재정적으로도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00파운드, 한화약 765만 원씩 나눠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반반이네 남은 것도. 참. 근데 이 정도 된 변호사님들도 좀 말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저게 아마 변호사는 분명히 말리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합의하자는 소리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765만 원을 가져가는 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상대방이 원래 4억 5천 가져갈 수 있었는데 76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이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역시.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개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2017년 중국 창사시. 리우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이 영화가 요즘 인기래. 너랑 같이 보게 돼서 정말 좋다. 분위기 좋은 데이트를 위해서 당시 인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예매한 리우. 영화를 보는 동안 은근슬쩍 손도 잡고 귓속말도 하고 이 리우 커플 사이에는 핑크빛 로맨스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에 불이 켜진 그 순간. 당신 뭐야? 내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한 남성에게 달려든 리우. 두 남성의 난투극으로 영화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예요? 반대쪽에 앉은 남자가 그 여자친구한테 막 뭘 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으려고? 그럼 당연히 화나지. 엄청나게 화나지. 그냥 뭐 곱게 못 넘어가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거면 제가 소개했겠습니까? 리우는 영화관에 불이 켜진 뒤 그 남성과 동행한 여성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낸 겁니다. 날 두고 딴 남자랑 영화를 봐? 어떻게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필 수 있어? 네가 할 소린 아니지. 저 여자 누구야? 맞바람을 같은 열에서 저 영화 보면서. 야, 그것도 진짜 운명의 장난이다. 그래, 니들 그만 만나라. 이 정도면 인연이다. 이건 하늘이 벌 준 거죠. 그렇지. 저 영화도 상영 시간이 얼마나 다양할 것인가. 하필 또 그날 저 시간에 같은 영화네. 사실 리우와 싸운 남성과 동행한 여성은 리우의 여자친구인 메이였습니다. 메이가 전 남자친구와 몰래 데이트하다가 현 남자친구인 리우와 딱 마주친 겁니다. 이거 뭐 양쪽 다 바람핀 거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야. 배신을 한 건 정말 잘못인데 문제는 아까 지도했다는 거. 당당하게 저 여자는 누구야 했던 걸 보니 거기도 바람 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리우 역시 여자친구인 메이 몰래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자, 그러니까 원래 커플이었던 리우와 메이가 각각 전 남친과 전 여친을 몰래 만나다가 딱 마주친 상황인 것이죠. 진짜. 자, 이에 화가 난 리우가 메이의 전 남친에게 달려들어 난투극을 벌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일단은 그냥 나가서 팝콘 먹으면서 각자 전 애인에게 돌아갑시다. 그리고 땅땅땅하고 헤어지면 되잖아. 저 정도면 그냥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갈라서 합시다 이렇게. 미련이 있으니까 영화 본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날 팝콘은 많이 팔렸겠네요. 각자 전 애인과 데이트하다가 딱 마주친 커플. 몸싸움까지 벌인 걸 보니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과연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요즘 이 가사 딱 맞는다. 요즘 보컬 트레이닝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콧소리를 제공 못했어요. 201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113kg의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맥케이브는 다이어트에 도전. 6주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오, 대박. 다른 사람이죠. 만에? 완전 달라졌죠. 뭐야? 아예 달라졌는데? 자, 맥케이브의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정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쭉쭉 빠지더니 몇 달 만에 30kg까지 감량. 게다가 체중 감량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맥케이브. 왜 그래?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끔거리고 목이 뻣뻣해지는가 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아니 살이 빠지면 이게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자 같지? 동료들도 그의 안색이 달라진 걸 한눈에 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시기가 우연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 네,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로 내가 봤을 때는 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땐 무슨 중독인 것 같아요. 혹시 연륜이라는 건? 자,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 기능도 저하돼 있고 백혈구 수치도 높아요. 아무래도 비소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연륜. 역시 연륜이 대단하다. 나 이거 왜 알아? 장기간 복용하면 폐질환, 피부암, 폐암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인 비소 성분이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비소에 중독이 됩니까, 갑자기? 자, 이유를 찾아보니 평소 그가 복용하던 단백질 파우더에서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 그래.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단백질 파우더에 비소를 섞은 범인은 바로 그의 아내 에린이었습니다. 아내가 독살하려고 든 거예요? 네, 결혼 17년 차였던 맥케이브와 에린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부터 아내 에린의 태도가 달라지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에린은 맥케이브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외도를 의심, 매일같이 맥케이브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생활을 감시, 급기야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맥케이브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를 결심.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마음도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반대죠. 이거는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야, 정말 엄지척입니다. 이 분석력. 동치미 이런 데 섭외 오겠는데요? 거의 전문가인데? 이런 맥케이브의 마음도 모르고 에린은 더욱더 그를 의심했고요. 더 의심했죠. 이혼까지 거절당하자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맥케이브.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만 충격.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요.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는. 야, 나도 바람을 내가 피니. 졌다. 그리고 남편 맥케이브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로 돌변. 남편을 희생시키고 얻은 사랑과 돈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했던 저 노력들.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을 것 같아.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네. 아니, 저건 뭐 설명하기 좀 그런데 누가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그냥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집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성인선거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기가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쿠비치는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기도 화날 텐데. 왜 가?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 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펜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상해죄예요?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핀포인트 조종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